KF-21 전투기의 개발 사업은 무려 7차례나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라는 강한 의지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이 존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던 곳이죠. KF-21 전투기의 생산량 증가에 신뢰를 불어넣은 건 바로 FA-50 전투기였습니다. FA-50 전투기가 배치된 이후 우리 공군의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평가는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KF-21 전투기의 추가 생산에 관한 반대 의견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먼저 국산형이라는 장점 때문에 전투기 정비가 압도적으로 수월해졌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는 운영하는 항공기들 중에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된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FA-50 전투기의 가동률은 9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독보적인 성과입니다. 이와 비교해 KF-16이나 F-15K 등의 미국산 전투기들은 고장 부품에 대한 해외 수리에 최대 400일까지 걸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타겟팅 포드 등의 항공전자 장비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다음 세대의 미국산 전투기인 F-35 전투기도 이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지만 KF-21 전투기가 한국에 등장함에 따라 가동률에 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영국의 민간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에서는 한국이 가오리-X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추진력과 관련된 기술 검증을 마쳤고 미공개 시험 시설에서 이미 이착륙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현재 KF-21 전투기는 강력한 무장력과 민첩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고장 등 다수의 문제로 인해 미국조차 5세대 전투기 양산을 주저하는 시점에서 한국을 주목해야 하며 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양산에 접어들게 된다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의 영공은 무려 100배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된 KF-21 전투기가 수놓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영공에 압박을 가할 새로운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 이 순간에도 KUS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정찰기를 개발하고 KUS 가오리-X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무인기용 2500파운드 엔진도 개발해 이제는 1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오리-X 스텔스 무인기 전투기를 포함해 KF-21 전투기의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도 한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 결정된 KF-21 전투기 생산량은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120대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최소 170대 이상의 추가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호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한국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개발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KF-21 전투기에 이어서 스텔스 무인기의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는 탑재된 레이더를 통해 최대 900km까지 떨어진 곳까지 들여다본 뒤 적진지에 있는 목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임무와 타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종적인 목표로 KF-21 전투기와 함께 400대의 초도 물량을 한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인 스텔스 기술력이 약 90% 수준에 도달했다는 놀라운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욱 새로운 최신형 무기 체계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군 전술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위사업청 역시 스스로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적전투기를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한다면 정찰과 탐색 같은 무인 드론의 필수적인 역할부터 시작해 KF-21 전투기와 K링크를 연동하여 적전투기 교란이나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작전 등 공중에서 벌어지는 작전이 매우 수월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군사 매체는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비행할 KUS 스텔스 무인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해외 군사 매체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획들은 사실상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분석하며 앞으로 진행될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서 KUS 스텔스 무인기와 편대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후 한국 국방부는 KF-21 전투기와 함께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가오리-X를 복합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피탐 설계를 적용해 스텔스기에 근접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확보한 것도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죠. KF-21 전투기가 무장 실전 비행에 이어 종합 편대 타격 비행을 앞둔 가운데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 드론도 슈퍼 크루징 비행 단계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크램 비행을 마친 KF-21은 랜딩 기어를 완전히 접고 엔진 출력을 끌어올려 슈퍼 크루징 비행을 최종 목표로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스텔스 RCS 성능을 입증한 국산 KUS 무인 스텔스기 역시 활주 시험을 마치고 비행 단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21과 무인 스텔스기의 시험 일정이 겹치면서 차기 시험에서는 두 기체를 연계한 복합 편대 비행이 진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 스텔스 복합체계 편대 비행 시 KF-21 전투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KUS 가오리와 편대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 작전 반경은 3배 이상 넓어지고 폭장량은 4배 이상 가능해지는데요. 국내 연구진들 역시 무인 스텔스기인 KUS의 비행 작전에 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공식적인 일정을 뒤로한 채 KUS 스텔스 무인기와 합동 비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쏟아지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이었던 무인 스텔스기와 KPS 정찰 기능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눈앞에 둔 KUS 무인기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더 이상 미국산 무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감시 체제를 구축할 전망입니다. 심지어 한국항공이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샤크넷 기술까지 응용하면 KUS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항공에 따르면 샤크넷은 연료 소모를 70%나 절감시켜 기존의 비행체보다 무려 270km 이상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한반도 전쟁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전투기 무기 복합 체계에 적합한 항공기 편성과 소유량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또한 유무인 전투인 무기 단계별 구축 방안도 제시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자국산 훈련기를 이용하는 세계에서 5나라뿐인데요. 그런데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언급한 국산화 개발 대상 과제명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리는 저바이패스 엔진과 공기 터빈 시동기, 전투기 엔진 시동용 공합 조절 밸브와 엔진 진동 신호 변환기를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 개발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코어 기술을 응용해 KF-21 전투기용 터보팬에 탑재되는 팬블레이드와 고압 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반복적인 성능 테스트로 KF-21 터보팬 엔진의 안전한 시험 성능을 가장 먼저 추구하고 있죠. 한국형 터보팬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보유하는 것을 머지않은 미래에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모든 시험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조종사들이 기동을 위해 조종 장치를 움직이면서 비행 조건과 조작 유형에 맞게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반쪽짜리 전투기라고 폄하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첨단 기술력의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주목받을 만큼 우수합니다. 또 최근 시작된 시험 비행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만 확인했던 RCS 값을 실제로 계측하는 등 여러 검사를 거쳐 추가적인 개량까지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KF-21 전투기는 더 강력한 전투기로 개량되어 대중들 앞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플랫폼은 4.5세대에서 태어나 미래의 6세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곧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독자적인 우리만의 기술로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6세대 스텔스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상당수는 KF-21 전투기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전해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5.5세대급 항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높은 평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운영, 극초음속 엔진,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 고용량, 네트워크 기능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전투기 인공지능 분야만큼은 한국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본 미국 매체들처럼 언젠가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들을 뛰어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군은 새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 체계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공군본부는 최근 유무인 전투 임무와 복합 체계 임무 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 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아직도 F-22입니다. 최대 중량이 38톤에 달하는 대형 전폭기임에도 우수한 기동성을 가졌고 무장 탑재량도 F-35A를 가뿐하게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유지보수비로 인해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는 F-35라 할 수 있는데요. F-35는 반쪽짜리 전투기라는 평을 들었지만 계속 개발되어 결국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5세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서는 미 공군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가 5세대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인데요. 세계 최강 미군이라 할지라도 아직 수적인 주력은 4.5세대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미 공군은 모든 전투기를 저렴한 F-22급 기체로 기획된 F-35A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F-35A가 성능만큼이나 비싼 고가의 전투기가 되면서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는 유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4.5세대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F-35A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공대지 임무를 위해 F-15를 도입하는 등의 4.5세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20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5세대 스텔스기라 할지라도 4.5세대기를 상대로는 무적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가 있는 국가의 공군을 상대로는 미공군이라 할지라도 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적의 스텔스기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스텔스기는 어떻게 스텔스기를 상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탐지 센서에 있는데요. F-35A 조종석 바로 앞에 달린 센서는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발사 원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스텔스 능력이 없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니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직접 공동 개발을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명백한 스텔스기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KF-21 전투기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중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작 국내에서조차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체 후방에서 적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 MWS가 없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들의 교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사용하는 일명 덕컴이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KF-21 전투기가 F-35A와 맞먹고 J-20을 상대할 수 있다던 내용은 거짓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 게 확실해졌습니다. 매체에서 말한 F-35A급 성능의 KF-21 전투기는 각종 센서의 무장,
내부 무장창을 포함해 스텔스 개량된 최종 양산 모델이라면 J-20을 압도하고 F-35와 맞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된다면 덕컴과 MWS가 포함됩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헬기용 덕컴을 만들면서 상당수 기술을 완성했으므로 KF-21 전투기의 덕컴 개발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군의 K9 자주포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고 한화디펜스는 영국군에게 세계 최상급의 자주포와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육군은 총 500대의 차세대 자주포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만이 모든 요구 사항을 현실적으로 이뤄줄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양국 간의 군사훈련 후 영국의 항공모함 운용 경험 등 지식 교류와 함께 기술 협력과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한국산 K9 자주포가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의 개량형 완전 무인 포탑 K9 자주포를 영국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하여 단계적 절차를 밟기 위해 영국과 한국은 한국 해군의 3,000톤급 공격용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의 해군 및 영국의 군사적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하여 해군 무기에 대한 산업 제휴를 성공적으로 맺었는데요. 제휴를 맺자마자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의 국방력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이 그런 발표를 하거나 말거나 한국은 이러한 해군, 방위 협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양측의 산업,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자주포, 무기, 시스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육군에서 해군까지 다양한 분야로 방위산업 관계를 넓힐 수 있다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과 진행하는 항공모함 협력을 통해 함재기용으로 개발된 KF-21 전투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항공모함 캐터펄트를 이용하여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영국 정부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머지않은 미래 한국은 영국의 군사무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러한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발언에 한국 정부는 항공모함 운영은 물론 군사적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는 긴밀한 외교적 협력까지 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K9 자주포와 같은 새로운 무기 체계를 영국에게 제공하며 상호 번영을 보답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이 순간부터 한국산 무기가 호주와 영국군도 마음껏 사용이 가능한 100% 우방국의 무기로 재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 육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AS-90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무리 구식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해도 한국산 K9 자주포와 독일산 PGH-2000 자주포에 비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심각해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즉시 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영국의 방위산업업체와 협력해 영국군의 구식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자주포를 확보하려는 차세대 자주포 프로젝트에서 K9 자주포를 제작한 한국 기업 한화디펜스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화디펜스는 영국군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량형을 준비하기 위해 영국 현지 파트너 기업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그동안 군사 전문 매체들의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K9 자주포의 영국 수출 계획이 기정사실화된 순간이죠. 이어서 한화디펜스는 영국 본토의 K9 자주포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영국과 한국은 멀지만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함께 긴밀한 연대 강화를 연합훈련을 통해 직접 보여주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입니다. 영국은 신세대 외교안 전보장 지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가장 중시한다는 방침을 선포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과의 군사회담에서 영국군의 해상 공중 전력이 영국 본토를 떠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 외교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을 향한 한국산 무기의 방산 수출길이 활짝 열리며 영미권에서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미 영미권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수출 체결된 전례가 있으며 성능에 만족해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까지 K9 자주포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영국은 자국산 무기를 직접 개발해 운용하는 방식을 고집했었으며 영국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었습니다. 전투기부터 시작해 자주포는 물론 탱크까지 모든 무기가 영국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국의 무기 시장을 한국이 선점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변인데요. 현재 영국 정부는 방위 산업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과 영국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의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구축해 국가 제조업 활성화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고, 반대로 영국 정부는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해군에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홍보를 통하여 항공모함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방공 수출 사업을 진행하여 항공모함 기술 판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영국 육군 측에서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500대 정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K9 자주포 간에 성사되는 이번 군사무기 빅딜은 한국과 영국 간의 기술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변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영국의 군사동맹 관계가 2차 협력 단계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과 한국 간 연합군의 신뢰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항공기술과 자주포 기술 등 양국 간의 협력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면 KF-21 전투기 기술력과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기술력의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강대국 한국군과 영국군이 K9 자주포에 이어서 KF-21 전투기 도입까지 영국 공군이 협력하는 가운데 영국 측은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와 항공모함 전단이 참가하는 한국-영국 해군 연합훈련이 추가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도양, 태평양 지역으로 출발하는 영국 항공모함 전단은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한 뒤 한반도 영해에 진입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오던 중국이 영국 함정과 함재기인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 한영 연합훈련에 놀라 뒤집어지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국과 한국이 본격적인 중국령의 압박작전에 돌입함에 따라 시진핑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모함과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연합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영국 공군의 KF-21 전투기 도입 가능성과 함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동해 훈련으로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동해와 독도를 수호하는 데 영국군이 공식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일본 편을 들었던 영국이 드디어 한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강대한 위상이 주목되었으며 이번 영국의 군사동맹은 KF-21 전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일본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세계 판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해군과 영국 해군의 연합훈련을 통해 태평양 주변에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적국인 중국을 겨냥해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